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JYP랑 안 맞는 일본 작가 요네자와 호노부의 아이의 비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JYP가 약간 또 평소에 그 추천하는 소설들 보면은 또 이런 거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네, 진짜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작 소설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작 소설도 나름의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빌드업되는 연작 소설 중에서 진짜 이건 짱이다 하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은 그게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큰 그림이 맞춰지는 연작 소설이 약간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 큰 그림이 뭐 어마어마하게 몰랐던 이렇게 그려진다고 뭐 이런 놀라움을 주면 나도 인정하겠는데 나의 미스터리한 일상을 한 번만 보세요. 그건 또 뭡니까? 연작인데 마지막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큰 그림이라고. 자, 이거 나의 미스터리한 일상? 일상. 그건 누구 작품? 어느 나라 겁니까? 일본 거 와카시케 나나미? 제가 요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도전 JYP한테 도전 나의 미스테리한 일상. 나의 미스테리한 네. 일상.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얼른 생각나는 거 없는데 저는 약간 소소한 연작 소설 저도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소소한 걸 싫어하는 서로 끼워 맞추는 또 재미가 있거든. 그럼 그것도 별로였어요? 피프티 피플? 정세랑? 그것도 별로였대. 싫어요. 그래? 그런 거 싫어요. 정말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피프티 피플 같은 거 되게 좋은데. 진짜 안 좋아하네요. 그 정세랑 작가가 출연했으면 내가 좋다고 말을 많이 했을 텐데 아니, 근데 그런 얘기했어요. 계열은 별로 안 별로라고. 좋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아하면 너무 짧은 얘기를 여러 개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JYP는 일단 피프티 피플은 병원 얘기라서 별로였고 아. 병원 얘기 싫어하거든요. 약간 병원 얘기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니들이 병원을 알면 얼마나 알아. 너무 이게 웃기다.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 아니랄까 봐서 약간 네. 그런 게 있고 거기에다가 또 그 정확하게 그런 이유. 그리고 그냥 작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큰 그러니까 그림 그려지는. 셜록 홈즈 시리즈는 어릴 때 본 걸로 충분한데 네. 딱 그런 정도 분량과 그런 트릭으로 한두 개 해가지고는 사건 해결 짠하고 네. 이런 거에서 몰랐지 뭐 이러는 거에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나이 먹어서 읽기에는 네. 저도 뭐 그런 뭐 밀실 트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연작은 연작 나름의 또 맛이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전 너무 아까운 게 포러스터가 연작 소설을 하나 쓰고 돌아가셨어야 한다. 그래야 JYP에게 굳이 따지자면 포로스터가 쓴 것 중에는 뉴욕 3부작이라는 연작이 제일 싫어하잖아. 연작의 그래, 제일 그러니까 싫어하죠. 포르스터의 맞네. 작품들 중에서 맞네. 뉴욕 3부작 제일 싫어하잖아. 정말 일관됐네요. 와. 자, 쓸데없는 데서 일관성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일관성이 없는데 쓸데없는 곳에서 일관성이 있어. 대체로 일관성이 없는데 쓸데없는 데서만 일관성이 되게 나쁜 성격이잖아 그거. 자, 어쨌든 탐정 역할하는 삼총사 얘기도 해야 되고 네네네. 김원비 추천 자꾸 호네자와래. 요네자와 호노부 저 베스트 3도 소개해야 되고 그 전에 댓글도 소개해야 되고 바쁘네요. 네. 두 개만 읽죠, 두 개만. 로비앤님 네. 인스타에서 표지 사진에 확 끌렸었는데 팟캐스트에서 작가님 목소리 직접 들으니까 더 좋네요. 기존 작품들이랑 결이 많이 다를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나온 장편 소설인데 스타일도 다르다니. 오랜 기간 작품 활동하시다 보면 익숙한 문법에 맞추어 가기 마련인데 작가님께서는 매번 새로운 작품을 선사하시니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2화까지 너무 잘 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는 산문집도 또 곧 출간될 단편 소설도 모두 읽어볼 예정입니다. 종종 팟캐스트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게 듣기 너무 편해서 틀어놓고 집안일이든 뭐든 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댓글은 어느 작가님 출연 방송에 대한 것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백가음 작가님. 네, 백가음 작가님 책이네요. 아쿠아마린 백가음 작가님. 네. 아쿠아마린 그리고 왜 글은 쓴다고
해가 지고 맞아. 그 두 건 얘기를 같이 했었죠. 네, 그 서정수님께서도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국내 소설은 박평님께서 추천해주신 작품 위주로 읽다 보니 여성 작가님들 작품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성 작가님들은 장강명, 김현수, 김영하님들 정도. 이번 편을 통해 새로운 남성 작가를 알게 되어 기쁘고 제가 좋아하는 소재, 추리, 한국 현대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 작품도 찾아 읽어보고 싶네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짧은 거. 네. 승범정93님 방주 처음엔 좋긴 하지만 그 정도인가 했습니다만 몇 달 동안 생각해봐도 방주 결말보다 뛰어난 결말은 거의 없긴 하더군요. 굳이 꼽자면 영화 미저리의 결말 정도? 네. 그리고 그건 안 가져왔는데요. 안 가져왔네요. YG가 방주 싫다 그래서 안 읽으려다가 읽었는데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렇게 좋은 책인데 왜 별로라고 했냐.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말고 가지고 왔잖아요 위에 발군기님. 여기 있구나. 어디서 안 보였어요. 어디서 지금? 근데 제가 방주를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저 YG님 의견에 너무 동의하는 게 결말은 좋은데 방주 일단 시작부터 사람들이 무슨 홀린 듯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약간 이미 좀 캐릭터가 약하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10개를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권해요, 이 권하지 작가의 최고작은 평생 방주일 것 같은 예감. YG도 쉽게 먼저 읽은 다음에 또 욕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봤죠. 아직 안 봤어요. 안 읽으셔도 근데 될 것 혼비님께서 같아요. 이렇게 방주에 물꼬를 터주신 혼비님께서 10개는 안 읽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 방주 소개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게 뭘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냐 이 소설이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더니 어쨌든 밝은 귀님은 반전이 없었다 해도 그 자체로 훌륭한 작품이다. 평소 JYP보다 YG 서평에 더 공감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JYP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네.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YG가 안 가지고. 아니 근데 밝은기님 심지어는 결론적으로 안 읽었으면 억울할 뻔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느낌인 줄 알 것 같아요. 방주 같은 거 안 읽으면 손해지. 캐릭터 묘사가 좀 약하다는 YG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그런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설정이 특이하고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맞아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내 긴장감이 유지되었고요. 네, 사실 저는 좀 심지어 지루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긴장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저는 좀 고나기가 좀 그렇다라고 했었던 캐릭터들이 점인데. 없잖아요. 네. 그냥 다 똑같은 말만. 사실 그거에 비하면 아이의 비극에는 짧은 단편들이지만 사람들이 살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YG님이 그렇게 느꼈을 것도 알지만 진짜 방주 같은 결말은 몇 년 안에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때 좀 제가 방송에서 싶어요. 몇 년에 한 번 나올 전 세계 모든 작가들이 도전하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자, YG의 저 시큰둥한 반응 때문에 안 읽으시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아이의 비극에는 공무원 3명이 네. 주인공이고 물론 뭐 그 위에 이제 상사들도 몇 명 나옵니다만 핵심 등장인물은 3명이고 그다음에 그 12가구죠. 12집이 아이턴 해가지고 시골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등장인물인데 네, 그 3명이 누구냐면 이제 과장인 니시노 히데스구 그리고 신입인 간잔 유카 그리고 이제 작중 화자 이 망간지 구니카즈. 근데 이 망간지 구니카즈가 30대 초반의 주무관 정도 되는 역할이고 실제로 모든 일들을 다 챙기는. 근데 이름들이 만간지, 간잔 왜 다 이래요? 이게 지금 흔한 이름입니까? 치즈루님 알려주세요. 네. 니시노는 그러니까 성이잖아요, 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니시노, 간잔, 만간지. 근데 진짜 좀 니시노는 뭐 있으니까 서쪽 들판이라는 뜻인데 딱 봐도 만간지와 간잔은 그리고 간잔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죠? 네. 근데 왜 이름이 유카잖아, 유카. 그러니까. 예. 근데 왜 여러 번 번역문에서 간잔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아마 이것도 역시 저 일본어
정통하신 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후배한테 군이라고 하는 그렇게 거 아닐까요? 쓰는 거를 그러니까요. 많이 본것 예,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건 다르게 바꿔주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근데 뭐 하급자를 이렇게 여성 하급자를 우리나라 호칭할 때 우리나라에서 씨? 여성 하급자한테 군이라는 말은 절대 안 쓰잖아요. 씨? 저는 쓰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요? 네. 혼비군. 뭐 그런 어르신들 식으로. 중에서 네. 그 좀 여자 선배 중에서도. 그 어쨌든 비표준어일 것 같은데요. 왠지 하여튼 저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군이라는 표현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약간 예, 볼 음. 때마다 제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남자였어? 라고 앞에 가가지고 막 뒤적도 여잔데 그래서 그냥 한 번의 실수인가 보다 했는데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역자가 그걸 택한 건데 그 용어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는 역자가 택했다기보다는 일본어 원서에 군이라고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그거를 있었겠죠. 다 다른 말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육하짱이라고 부르는 거랑 육하짱 뭐 그럴 수 육하군이라고 없잖아요. 부르는 거랑은. 보통 어. 그 간잔 육하한테 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과장의 니시노인데. 그치. 알았어요. 네. 그래도 간잔 씨나 간잔 님에 가까운 말 아닐까 한국말로 따지면. 근데 이 약간 이 과장이 약간 좀 되게 막 능글맞고 달고 다른 캐릭터로 나오는 이 과장이 육하짱이라 그러면 그건 변태인 거고. 그건 짱은 절대 아닌데. 육하짱이면 변태인 거고 그다음에 육하씨라고 부를 리도 당연히 없을 것 같고. 그치. 한국어로 옮겨도 이상하고. 옮겨도 이상하죠. 아무튼 간자는 여성 맞습니다. 네. 처음에 네네네.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이미지대로.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 만간지 구니카즈는 그냥 비교적 모범생이었고 이제 공무원이 되었는데 뭔가 좀 승진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재수없게 아이 프로젝트 멤버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기 싫어 죽겠고 이걸 도대체 내가 왜 하나 싶지만 그래도 나는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성실하고 약간 고지식한 전형적인 공무원 캐릭터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실행력은 있고 실행력은 있고 능력도 있고 사리 분별도 굉장히 잘 되는. 그리고 저 일본 공무원들은 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다 정말 막 원칙 계단은 뭐 몇 층 이상은 꼭 걸어가야 되고 뭐 그 관용차는 뭐 무슨 휴일에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무슨 퇴근 시간도 꼭 지켜야 되고 이런 분위기인데 약간 그 일본 공무원들 분위기가 실제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만간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는 실제 자기 차는 무리에서는 자기 차는 스포츠카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카를 이 그 관용으로 사용을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위화감이라든지 혹은 불편함을 조성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이 아니라는 생각에 항상 그 차는 집에다가 두고 그 털털털털 거리는 관용차로 뭐 운전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그냥 셔츠를 입고 있다가도 그 주민을 만날 때는 점퍼를 바꿔서 걸쳐 입고 뭐 비슷하네. 이런.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그쵸. 텔레비 나올 때 맨날 그 맞아요. 요새는 초록색 입더라. 노란색 잘 안 입고. 네네. 그 재난 그 관용 점퍼 자켓. 근데 청사에서 뭐 주로 기자회견 하는데 그 왜 잠바를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약간 그 민방위복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내부에 막 옷들이 인터뷰 같은 걸 준비 안 해가지고 입으면 셔츠라든지 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으면 어쨌든 간에 공무원스러우니까 입는 거 아닐까요? 그 잠바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군요. 아니 잠바는 거부감이 있지만 모두가 입는 잠바로 인터뷰를 해서 나가는 거랑 자기의 사복이 문제가 되는 거랑 생각을 해보면은 후자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은? 네, 미안합니다. 네, 계속하세요. 제가 그 사이에 군에 대한 표현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짱. 약간 JYP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오늘 보통 어쩌다 보니 이러지? 딴 사람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궁금한 거 검색해가지고 알려주고 하는 역할인데 오늘은 홍비님이 하고 있네요. 지금 JYP랑 나 얘기가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쓸데없는 얘기 한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모모 짱은 이제 굉장히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이제 여자 아이들이 친구들을 부를 때 뭐 주로 쓰고 뭐 여자가 여친이나 남친한테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상은 이제 우리나라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모씨이고 구는 윗사람들이 회사에서 동료끼리 혹은 상사가 손안할 사람에게 남녀 구분 없이 편하게 쓰는 가벼운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그렇게 쓴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번역자가 바꿔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본다. 이 캐릭터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 그 간잔 유카, 그 간잔군은 신입 공무원이잖아요. 네. 통상적인 공무원이랑 좀 달라요. 음. 정말 그 공무원 하는 일을 좀 지겹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선배인 이 망간지가 고지식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걸 좀 한심하게 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라면서 옆에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딴죽을 거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에서 보면은 되게 하이톤으로 네네. 뭔가 귀엽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꼭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캐릭터를 그냥 소설로 그대로 그렇죠. 옮겨온. 네. 그래서 이 망간지가 좀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되게 한심하면서도 또 묘하게 귀엽고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맞아요. 둘이 썸이 생기나라는 생각이 소설에서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캐릭터고 이 과장인 니시노 히데스구는 그 썸 타는지 안 타는지 미리 말해도 됩니까? 아 그건 스포일. 그리고 과장인 니시노 히데스구는 정말 그냥 달고 다른 지방 공무원. 그리고 그 관청에서는 이 관청에 뭐 제갈공명 아니면 조조 아니면 뭐 사마중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사람. 사마중달. 그런 식으로 불리는 사람.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떤 감인지 알겠죠. 그쵸.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망간지 입장에서는 그런 명성이 무색하게 자리에 붙어 있지 않아. 항상 뭔가 의사결정을 구하기 위해서 찾으면은 없고 한참 사라졌다가 쑥 나타나서 정시가 되면은 나는 먼저 퇴근해 볼게 하고 사라지는. 근데 항상 뭔가 다 알고 있고 뭔가 상황을 해결돼 있고 그렇죠. 그런 타입이죠.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원래도 요네자와 후노부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려고 하지만 왜 이거 소제목들도 보면 다 대꾸잖아요. 네. 이 아이의 비극, 아이의 희극, 가벼운 비, 무거운 책, 얕은 저수지, 검은 석쇠 아니 깊은 늪, 검은 석쇠, 흰불상 이렇게 그렇네. 제목도 그래요. 아예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소설책 전체를 약간 그 본인이 미학적으로 꾸몄다니까요. 오, 그랬어요. 나 처음 알았어요. 이제야 깨달았네. 각 챕터 제목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고 이 나름 이 대꾸들에 관련된 그 내용들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 또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요네자와 호노부의 힘인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비극 같은 소재를 다른 사람이 썼으면 이것보다도 더 시시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아까 말씀하신 캐릭터 3명과 또 이제 여기 나오는 시트콤 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 시작 첫 번째의 서두의 마지막 문장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였고 네. 이 맨 뒤에 마지막 문장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로 끝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게 에거서 그 크리스티를 고전 소설을 고전 미스터리를 약간 오마주하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마지막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딱 읽는데 이 인구 소멸이라는 게 살인 사건보다도 잔혹하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건 되게 독자에게 주기 어려운 층위의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 끝까지 딱 읽고 인구 소멸이 정말 웬만한 살인 사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섭고 어떻게 방법도 없고 속절없구나를 딱 느끼는 어떤 그 좌절감과 함께 이 책을 딱 덮게 되면서 요네자와 후노부가 잘 쓴다. 전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고증도 엄청 잘 돼 있는 게 그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 마을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일기장이 나와요. 맞아요. 네네. 일기장이 나오는데
1965년 7월 5일자 일기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괴범이 잡혔다고 나오는데 그 유괴범이 누구냐면 1963년에 요시노부 유괴 사건이라고 일본 열도를 들썩였던 유괴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괴 사건을 모티프로 오쿠다 히데오가 제우 궤적이라고 그래요? 하는 네. 소설을 썼는데 네네. 그 유괴 사건의 범인이 잡힌 게 7월 5일이에요. 네. 1965년 7월 5일.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건의 날짜 같은 걸 그냥 일본 현대사의 그 사건 열람을 보고서 정확하게 쓴 거고 어쩌면은 제가 전후 관계까지는 확인을 안 네. 해봤는데 그 요시노부 유괴 사건을 가지고 오쿠다 히데오가 제우계적이라고 하는 소설을 낸 네.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 그 사건을 슬쩍 거기에다가 끼워 넣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그랬을 것 같다. 예, 호노부라면. 그런 거는 어떻게 다 아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오쿠다 히데오 제우계적을 제가 책걸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우계적을 소개하면서 아 그게 1960년대 중반에 유명한 유괴 사건이라는 걸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딱 그거 보니까 65년 7월 5일이니까 오. 혹시 이게 그건가 하고 이제 그 일본 네. 그 찾아가지고 위키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니까는 날짜가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진짜 멋지다. 그걸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다니. 누가 정말. 멋지다는 거예요? 작가 아니면 YG? 네. 저는 노이즈 없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거는 뭐 고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숫자를 아니 근데 이제 대충 정확하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그냥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대충 넣을 수도 에이, 있는데. 안 넣으면 안 넣지 넣을 거면 그런데 이제 날짜로 그런 확인하고 것들도 넣겠죠. 이렇게 딱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실 일본 독자들은 알 수 있는 훨씬 더 꼼꼼한 디테일도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소설에도 뭐 가끔 뭐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날짜나 뭐 연도 같은 거 정확하게 쓰잖아요. 그치. 그 정도는 확인하고 쓰는 저게 필요한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고증이 철저하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거창한 고증이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그 소품 하나하나도 전혀 그냥 헛두루 배치하진 않았다라는 그치.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저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 저 뒤에 나오는 그 스님하고 무슨 불상 얘기 네.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도 그게 다 실제 인물이고 그것도 다 실제 인물이죠. 실제 인물이고 네. 나름 그 다 유명한 네, 네. 그런 건 맞아요? 네. 그런 거 그건 맞아요. 네. 아, 그런 거에 너무 철저한 작가예요. 그건 어. 진짜 고증이라고 할 만한 거죠. 그리고 약간 중간에 보면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어떤 챕터인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되게 인간만을 악으로 설정해서 인간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사실 인간이 아닌 저는 그거 깜놀했어요. 제가 무슨 챕터 얘기하는지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좀 말이 안 되는. 근데 진짜 너무 왜 깜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 그쵸, 너무 웃기죠. 웃기면서도 사실 충분히 그럴 법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저도 당연히 인간만을 의심의 대상으로 올리고 인간만을 대비하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누가 독을 풀었나. 그러니까 저도 인간에 계속 화살을 줬는데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없어졌잖아. 아예 그러니까. 그냥. 너무 웃겨.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네. 읽으세요. 네. 네. 저 불상 나오는 네. 그 이야기에서 그 기본 그 트릭 설정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 일본의 오래된 집이 과연 그게 될까요? 그게 하여튼 좀 네. 네.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그쵸. 한도 끝도 한도 없으니까. 끝도 없긴 한데요. 너무. 근데 그 지금 이 서장과 종장에 포함해서 8개의 챕터 이름이 다 이렇게 대비가 된다거나 네. 첫 번째 프롤로그의 끝 문장과 진짜 책의 마지막 문장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거나 이거 다 제가 미처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인데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하긴 뭐 맨 뒤를 100페이지를 반전을 안 읽고 안 읽고 방송하겠다고 방송하겠다고 결정했으니까. 그랬으니까. 300페이지와 100페이지 읽은 간격이 몇 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니 그걸 뭐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웃기다 진짜. 근데
그 책은 한 번 읽기 시작하면 한 번에 쭉 읽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몇 달의 간격을 두고 나눠서 읽으면 좀 네. 이상하다라는 교훈을 제가 그렇죠. 드리는군요. 근데 근데 어쨌든 그 사실을 알고 났더니 책이 전체를 좀 더 훌륭한 거군요. 근데 이 저자의 메시지가 너무 이제 명확한 게 그러니까 삶을 이식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좀 가업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말이다. 가없다. 네, 그러니까 가없다. 삶을 이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맞아요. 문청 같아. 와. 삶을 이식하려는 노력이 가없다. 가없다. 아니 제가 그 짧은 글도 하나 썼어요. 네. 이 아이의 비극을 네. 소재로 해서.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이 아이 비극의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게 우리는 사라진 마을이 너무 애달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라진 마을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삶이 없는 곳에다가 그렇죠. 다른 삶을 이식해 보려고 그쵸. 하는 시도였던 거잖아요. 마광래 교수님이 읽었으면 뒷목 잡고 뒷목 잡죠. 네. 네. 그 이 책과 함께 읽기 좋은 책으로는 그 마강래 마강래 교수님의 지방소멸. 지방소멸은 뭐지? 아니고 그 앞에 책인데. 지방소멸은 첫 번째 아니고 책. 지방소멸은 일본 책이고 예. 일본 책이고 마강래 교수 지방도시 살생부. 그래, 지방도시 그거. 살생부. 지방도시 살생부. 살생부랑 같이 읽으면 아주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좋죠. 네. 네. 정말 악취입니다. 그거 두 개를 같이. 아니 아이의 비극과 지방도시 살생부 그리고 일본 작가가 쓴 지방소멸 이런 네. 것들을 같이 읽으면은 근데 지금 YG님이 말한 그 가없다가 진짜 혼오부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예전 방송에서도 보틀렉을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틀렉을 접속님이 읽으신 걸 기억하는데 보틀렉을 제가 스포를 그냥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보틀렉을 안 보실 분이라면 이 부분은 잠깐 스킵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틀렉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추리소설인 이유가 보틀렉 설정이 뭐냐면 JYP 정말 극혐할 텐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눈을 떠보니 다른 세계로 와 있는데 그 세계는 표정 봐. 다른 세계로 와 있는데 그 세계는 자기 대신에 자기 대신에 누나가 태어난 세계인 거예요. 이 남자가 태어나지 않은 세계.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누나가 태어난 세계를 살고 있는데 보틀렉의 마지막이 뭐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원래 자기 세계가 있고 원래 자기가 없던 세계로 왔으면 보통 내용이 이제 뭐 그걸 바로 잡는다거나 뭐 이런데 그 소설의 결론은 얘가 안 태어난 세계가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보통 책이 그렇게까지 잔인하진 않잖아요. 내가 태어난 세계가 그래도 나름 나의 의미가 있지. 근데 내가 안 태어난 세계에서 모두가 행복한 채로 소설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인생책이에요. 그 책이. 근데 약간 혼오부가 진짜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야경도 좀 그런데 약간 소용없어. 너가 주인공이든 말든 네가 안 태어난 쪽이 훨씬 좋았어. 이런 말들을 진짜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좀 던지는 게 있거든. 그 이제 베스트 3 중에 지금 2개 말한 겁니까? 보틀렉을 말한 거죠. 보틀렉이랑 야경. 야경 베스트 3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보틀렉 일단. 네네. 그 나머지 2개는 뭐였죠? 바보의 엔드 크레디트라고 이제 고전부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새 까먹었어. 흥래성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탑 5 안에는 드는 것 탑 같아요. 5 안에. 네네네. 그 베스트 3 중에 하나 지금 혼비 작가가 기억 못하는 게 뭔지는 월요일 방송 말미에 나오는데 말한 사람도 기억 못하고 들은 사람도 두 개라고 했어요. 맞아. 월요일 탑 방송 3가 전에 아니었어. 탑 3가 아니라 2개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야경까지 얘기하는 야경까지 바람에 얘기하는 바람에 탑 3라고 얘기한 맞아요. 겁니까? 네네. 그 야경은 뭐 내가 그래서 야경도 괜찮나요 물어봤더니 야경도 괜찮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그리고 거죠. 가연물 좋아하실 것 같은 게 경찰 미스테리예요. 좋아요. 네네네. 좋아요. 가연물이라는 건 이제 아직 8월에 안 나오는. 네네네. 지금 이 방송이 지금 9월에 나가고 있는 거라서 네. 그때 이미 나왔겠네요. 지금쯤이면 나왔을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가연물. 그리고 이 아이의 비극은 여러분들이 진짜 JYP처럼 중간에 한 100종 남겨놓고 포기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마지막 문장도 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냥 맨 뒤에 이 소설 전체를 그냥 한번 뒤집는 반전이 있어요. 네, 방주만큼은 아니지만 네. 네, 상당한 반전이 있습니다. 상당한 반전이 있고 그래서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읽기 위해서는 그냥 꼭 끝까지 다 가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인정. 끝까지 안 가는 JYP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해가지고 이런 경고를 해야 되는 책 방송 과연 괜찮은 것인가 약간 회의가 드네요. 아유, 끝까지 안 가는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막 짜릿짜릿하게 쫙그 봐봐 이거 반쯤 읽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사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셜록 홈즈 같이 이렇게 다 간단한 거 떠나고. 한두 개씩 해결하면서 한 집 떠나고 한 집 떠나고 그다 떠나고 끝나나 보지 뭐 이런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만 읽을 수도 있는 거지. 네. 근데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끝까지 읽으신 뭐 보람 네. 네. 그런 걸 좀 느낄 수 그리고 있다. 막 도대체 이 쓸데없는 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라는 질문에도 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 독자들이 읽으면서 가질 법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그 떡밥은 다 회수를 그죠, 하면서 그죠. 또 끝나니까 네네네. 나는 이것도 시리즈로 하면 좋겠어. 공무원 삼총사 시리즈. 괜찮네. 다른 괜찮네요. 부서로 발령나는 다른 거. 부서로 발령나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다 소멸시키는. 나는 이 매력적이야 캐릭터들도 좀. 저도 좀 그래요.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 작은 드라마 같은 걸로 옮겨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해도 맞아. 좀 괜찮을 어. 법한. 맞아. 그리고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빙과 한번 꼭 보세요. 너무 애니메이션도 재미있으니까. 그 네, 고전부 추천드립니다. 시리즈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네네네. 어디 네.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뭐 이번 여하튼 주 아이의 비극. 네. 음, 그리고 요네자와 호노부에 대한 그쵸. 홍빈님의 추천책 야경까지 포함하면 3권. 그리고 YG님이 오늘 방송 전에 말씀하셨는데 추석 때 지방 소멸에 대한 주제를 방송으로 내는 맞아. 이 그 얘기를 책걸상. 안 했네요. 맞다. 이걸 왜 지금 우리가 네. 몇 달 전에 읽은 걸 지금 방송하는 그러니까 이거 나름 추석 특집 방송이에요. 그 저기 귀성객들한테 고향 소멸 얘기. PD님 추석 특집이라고 달아주세요. 추석을 맞아서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을 이 고향이 위해서 없어질 수 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경고하는 뭐 방송이었습니까? 네, 방송 그리고 진짜 약간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네. 떠나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억지로 돌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꼭 맞는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인 거죠. 네. 네, 지방 소멸 문제. 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네자와 호노부의 아이의 비극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